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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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논란의 중심이었던 노동시장 의견서 LMO가 새 이름으로 개정됐고 시민권법 역시 시행일자 확정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영주권 신청 연령도 수정되었는데 대폭 수정된 새로운 이민 관련 규정에 대해 뉴스토리가 이민 전문 공인 컨설턴트 최주찬 씨를 만나 알아보았습니다. 김은성이 간다 특집. 오늘은 재치 만점, 어설픈 동작, 다양한 표정으로 사랑받은 김은성 앵커가 그간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은성이 간다 특집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코리아 뉴스토리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그리 더운 날씨도 아닌데 밴쿠버 날씨에 적응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곳의 여름도 덥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네요. 한국의 여름을 떠올리며 더위를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절히 비가 생각나는 날 뉴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한인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 중 하나, 바로 LMO라 불리는 노동시장 의견서에서 요식업체의 직종이 제어되었던 일이 아닐까요? 한인 중 많은 사람들이 요식업체를 운영하거나 요식업체를 통해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욱 핫한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이슨 케니 고용장관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많은 한인이 한숨을 쉬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캐나다 이민부와 고용부는 지난 6월 20일 LMIA로 새롭게 변경된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영주권 신청에서의 나이 제한과 통과만을 남겨두었던 시민권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되었습니다. 확 바뀐 규정 탓에 취재를 하던 제작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최주찬 공인 이민 컨설턴트를 만나 단기간에 확 바뀐 다양한 이민 관련 규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기존의 노동시장의 의견서, 즉 LMO가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LMIA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수수료가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중단됐던 요식업 관련 발급은 재개가 되었지만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임시 근로자 대부분이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민 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님을 모시고 바뀐 이민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개정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의 몇몇을 살펴보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이 지난 6월 20일자로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내용은 첫째, 그 프로그램의 명칭 자체가 기존의 LMO에서 LMIA로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라고 고용시장 평가 영향평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 수속 비용이 기존의 275불에서 1000불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때까지 그 LMO가 각 직업별 평균 급여로 LMO 승인을 해주고 거절을 하던 것에서 이제부터는 각 주마다 그 급여의 중간값으로 그 중간값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고임금, 이하면 저임금으로 분류를 해서 LMI를 평가하고 승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시주의 경우에는 비시주의 급여의 중간값이 시간당 21불 79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되는 임금의 이상이 되면은 고임금 직종, 그 21불 79센트 이하이면 저임금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임금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통계청 기준에서 5월 현재 비시주의 실업률이 네. 사실상 이렇게 좀 높게 네. 책정된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집계도 그렇게 나와 있고. 네, 네. 비시주에서 그러면 요식업 관련 LMIA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6월 20일자로 요식업체도 모든 그 LMIA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LMIA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비숙련직, 예전에 이야기하는 저임금이면서 비숙련직인 그 식당의 주방 보조라든지 뭐 디시워셔라든지 세탁직 그리고 뭐 편의점 직원이라든지 캐시어 이런 직종 약 10개의 직종만 실업률이 6%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밴쿠버 지역과 밴쿠버 섬 지역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요리사라든지 그리고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이런 직종들은 여전히 가능하십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일 때하고 고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일 때하고 신청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살펴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가장 먼저 고임금 직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때 기존의 신청서 외에도 이 외국인 노동자의 기술이나 스킬을 어떻게 현지인에게 전수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노동부에서는 그 전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는지 다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겠고요. 저임금 직종인 경우에는 트랜지션 플랜이라고 전수 프로그램은 안 하셔도 되지만 대신에 사업체마다 총 직원 수의 30%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30%에 해당이 되는지를 또 조사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종업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30%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총 직원 수의 30% 미만이어야만 됩니다. 그 종업원의 기준이 풀타임, 뭐 파트타임 이것도 다 합쳐서 그 종업원의 개념이 10명이 된 건가요? 네, 그것도 아주 그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신청서를 보면은 각 직원의 근무 시간을 다 합산해서 그 근무 시간을 풀타임 기준으로 아마 배분을 해서 정확하게 직원 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임금, 고임금 이게 뭐 신청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 네네. 같은데요. 네네. 그거 외에 뭐 더 자세하게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LMO가 있을 때는 보통 그 LMO는 2년간 승인을 해주고 또 한 번 연장을 해서 최대 4년까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새로 적용되는 LMIA는 고임금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려서 4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임금 직종인 경우에는 LMIA가 한 번에 1년밖에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연장도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최대 2년밖에 근무를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실사 심사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노동부에서는 일단 그 인상된 비용 중에 일부를 노동부에서 심사나 인스펙션에 사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약 40명 정도의 심사요원을 충원해서 매년 고용주 4명당 1명에게는 감사와 하다면은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신청서 상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구인 활동을 허위로 작성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불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요식업체의 LMO, 기존의 LMO가 확실히 오픈이 된 건가요? 네. 거의 뭐 대부분 오픈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실업률에 따라 일부 직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보조는 비시주에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다른 실업률이 6% 미만인 다른 타주에서는 그 관계없이 다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다 오픈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LMIA로 이렇게
정부에서 개정을 네. 하게 된 네. 주요 원인이라든지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네. 이쪽에 이민 오고 싶은 사람들 많을 텐데 네. 이 LMO부터 이제 신청을 여태까지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더 효과적인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주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 현지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축소해야 된다는 그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 때문에 이번 정책도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에 나온 이 새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30%씩 제한을 주고 또 저임금 직종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줬기 때문에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한인들의 저희들 입장인 경우에는 고용주의 부담이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용이 오른 점, 그리고 광고의 내용을 많이 해야 되는 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아서 한인들이 이 취업 비자를 종전처럼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로 봅니다만은 여전히 요식 업종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LMIA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일부 한인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영주권 관련해서 네. 좀 질문 좀 네네. 드리겠는데요. 네네. 이번에 역시 또 캐나다 이민부가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을 네네. 8월 달부터 이렇게 하향 조정하기로 네. 발표를 했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며 네. 또 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 동반 자녀의 그 나이도 현행은 아시다시피 만 22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만 21세까지는 학생이든 아니든 그 부모를 따라 부모님과 같이 동반을 해서 이민을 가능했습니다만은 오는 8월 1일부터는 만 19세 미만, 다시 말씀드려서 만 18세까지만 부모님과 같이 이민이 가능하고 만 19세가 되면은 풀타임 학생이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동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 그리고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7,000명 정도의 우리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이민을 오지 못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CEC나 학생 비자를 통해서 이민을 미루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법 개정안도 입법 과정을 마쳤다고 했는데요. 네네. 확실히 예상보다 빨리 입법된 것 같아요. 네네.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시민권법도 말이 많지만 결국 또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 시점은 정확히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법은 주요 변경 사항은 가장 먼저 종전에는 3년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해외로 하루도 나가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되는 날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은 새 시민권법은 4년을 거주하셔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종전에는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캐나다에 계셨다면 최대 1년까지 인정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만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거주했던 기간은 인정이 안 되니까 영주권을 받은 지 4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민권 신청 시에 반드시 세금 서류를 내셔야 된다는 점 크게 달라졌고 또 종전에는 그 19세부터 55세까지만 시민권 시험을 치렀지만 바뀌는 시민권법에 따르면은 만 14세부터 만 64세까지 모든 신청인이 시민권 필기 시험과 영어 시험을 봐야 된다는 점이 크게 강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그 영어 시험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가 항상 네.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네, 게 영어 맞습니다. 시험인데요. 네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나요? 네, 그 영어 시험 능력을 내셔야 되는데 이 현지에서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마친 경우에는 영어 시험을 면제되시고 또 옛날에 이민 신청할 때 IELTS나 셀핍 같은 영어 시험을 보셨다면 그걸 제시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민자 봉사회를 통해서 영어 수업을 받으셨으면 거기 졸업장이나 성적 증명서를 내셔도 영어 시험은 면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어 시험 결과도 없고 영어 연수를 받지 않으셨다면 영어 시험을 보셔서 Basic Proficiency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영어 이제 기본적인 능력 정도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주권 유지에 관련된 기존 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가요? 네네. 다행히도 영주권을 유지하는 법안은 아직 전혀 뭐 개정될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행대로 최근 5년, 그러니까 영주권 연장 신청 시를 기준으로 5년 중에 2년만 캐나다에 거주하시면 영주권은 유지가 되고요. 또한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민권자가 된 배우자를 따라 해외에 체류하셨으면 시민권자와 같이 있었던 기간은 캐나다에 거주한 걸로 인정이 돼서 영주권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개선되고 네. 시행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현재 보수당 정부 하에 이 이민부에서는 판단하기를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민권법도 그렇고 현재 이 법으로는 너무 쉬워서 제도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 시민권도 어렵게 해야 되고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도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판단도 많이 있었고 또 내년에 연방 선거가 있으니까 캐나다 여론을 많이 또 살피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보수당 정부 자체에서 캐나다 영주권 시스템과 시민권 시스템이 너무 루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김은성의 간다에서는 제가 직접 밴쿠버의 여러 곳을 찾아서 직접 체험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치의 박치인 제가 미녀부터 권투, 살사, 승마, 그리고 도자기의 와인까지 다양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은 저 김은성이 다녀온 곳을 정리하여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성이 간다! 김은성이 간다! 김은성이 간다! 김은성이 간다! 술래놀이 옹해 1일 민요 체험 교실에 참여하신 김은성 씨입니다. 재밌게 수업에 참여하시고요. 제대로 여기 앉아서 정식으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셔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전국을 너무 돌아요. 한 번만 돌았으면 좋겠어요. 밴쿠버 생활에 지친 몸,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으신 분들은 밴 남사당으로 오세요! 저는 지금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점 힘들어하는 김은성. 그러나 그의 도전은 계속 이어지는데 Give me water. Give me water. 요리조리 잘도 피하는군요. 그러나 중심을 못 잡고 엉덩방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자세가 나옵니다. 어휴, 박치의 몸치까지 간단해 보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서서히 응용 스텝을 알려주시는데 기본 스텝이 몸에 익지 않은 채 응용 스텝 동작에 들어가니 머리가 어지러지고 몸은 제멋대로 움직이고 아유, 내 몸이 아니네요. 1시간 동안 진행된 초보 강습이 끝났지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서 함께 춤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살사 댄스의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랍시와 함께 구석구석 제조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있네요. On the shelf for a while, then they get put down into other containers. So here's like a Cabernet, and we do a Malbec, and we do white wines like a Gewürztraminer.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둘 다 좋은 걸. 아이고 결정 못 하겠어요. 그렇지. 어구 부러졌다. 부러졌다. 또 다시. 실패.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는지 이놈이 이기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주봐. 이렇게? 손톱끼리 마주 보라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갔다가 여기가 흙이 닿았잖아 지금. 예. 닿으면 그냥 뒤로 이렇게 오므리고 싶으면 오므리고. 네? 뒷발질을 할 수도 있고 옆발질, 앞발질, 입으로 물을 수도 있죠. 그래요? 자, 너와 나는 교감하는 거야 지금. 자, 냄새를 맡고 나의 향기를 느껴봐. 금순아, 나의 향기를 느껴봐. 근데 엉덩이를 가볍게 많이 밀어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금순이는 제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고 선생님은 계속 지적하시고 금순아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 둘, 하나. 아직은 많이 어색하지만 이젠 제법 친숙해졌는지 약간 속도를 내봅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 간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캐나다에 입양된 한인 어린이들이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을 처음 찾는다고 합니다. 캐나다 한인 양자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 동안 입양 가족과 가이드 등 39명이 모국을 찾을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대와 역사가 공존하는 서울의 관광 명소를 비롯해 용인 민속촌, 판문점, 제주도 등지를 돌아본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견학하고 K-팝 공연도 관람합니다. 강대학 회장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캐나다로 입양와 모국에 대한 기억이 없는 어린이가 많다면서 이번 모국 방문은 양부모들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양자회는 뿌리찾기 모국 체험에 이어 오는 8월엔 2박 3일 동안 현지에서 전통문화 체험 캠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인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는 입양 한인 어린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모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양부모들 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양자회는 1991년 창립 때부터 입양 어린이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모국 방문 캠프와 함께 민속놀이, 태권도 시범, 무용 공연, 비디오 상영 등을 곁들인 여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월 1일 화요일이 바로 캐나다 데이입니다. 이날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캐나다 플레이스 주변에서는 음악 공연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많은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에는 밴쿠버의 가장 큰 행사답게 퍼레이드 역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창현 단장이 이끄는 한국전통예술원이 한국을 대표하여 퍼레이드에 참가한다고 하니 다운타운에 나가 신명나는 우리의 전통음악을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퍼레이드로 많은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기분 좋게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캐나다 국기나 태극기를 가져가시는 것도 축제를 재미있게 즐기는 한 방법이 아닐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식을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 큰일 날 뻔했다.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퍼들 이른! 퍼트